옛날 옛적 한양에서 3일 길을 걸어야 하는 깊은 산골에 큰 기와집 한 채가 있었답니다. 그 집 안채에는 윤서운이라는 마님이 살고 계셨지요. 마님은 25살의 나이에도 시집을 가지 않고 홀로 지내셨는데 낮에는 늘 예법에 맞게 조용히 생활하셨어요. 마님은 아침이면 정갈하게 몸단장을 하시고 하인들과 인사를 나누신 후 안채 마루에 앉아 책을 읽으시거나 바느질을 하셨답니다. 하인들에게는 언제나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씀하셨고 집안일도 하나하나 꼼꼼히 살피셨지요. 하지만 이상한 일이 하나 있었어요. 해가 지면 마님의 방에서 향긋한 냄새가 나기 시작하는 것이었답니다. 매화 꽃향 같기도 하고 약초를 다리는 냄새 같기도 한 그 향은 바람을 타고 안채 전체로 퍼졌어요. 어린 하녀 다미는 그 냄새를 맡을 때마다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마음이 편해지면서도 한편으로는 왠지 모를 불안감이 스며들었거든요. 다미야, 오늘도 그 냄새가 나는구나. 나이 많은 하녀 봉순이가 코를 킁킁거리며 말했어요. 네, 언니. 매일 저녁이면 나는 것 같아요. 마님이 무슨 약이라도 다리시는 걸까? 아니면 향을 피우시는 건가? 다미는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글쎄요. 향 피우는 냄새와는 다른 것 같은데요. 그런데 더 신기한 일은 따로 있었답니다. 마님은 밤이 되면 종종 방에서 사라지셨어요. 하녀들이 저녁상을 차려 들고 가면 방에는 아무도 없었고 새벽녘이 되어서야 조용히 돌아오셨지요. 또 없으시네. 봉순이가 빈 방을 보며 고개를 저었어요. 어디로 가시는 걸까요? 다미가 궁금해했어요. 산책이라도 하시는 건 아닐까? 젊은 마님이 혼자 계시니 답답하실 수도 있고, 하지만 산책치고는 너무 늦은 시간에 나가시고 너무 늦은 시간에 돌아오셨어요. 그 무렵 마을에는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답니다. 죽을 병에 걸린 사람들이 하룻밤 사이에 깨끗하게 나았다는 이야기였어요. 김서방네 막내딸 말이야. 열병으로 사흘째 의식을 잃고 있었거든. 그런데 아침에 보니 벌떡 일어나서 밥 달라고 하더라지. 정말이야? 그럼 누가 고쳐준 거야? 그게 말이지. 밤에 누군가 다녀간 것 같다는데 누군지는 모르겠다더군. 마을 아낙네들이 우물가에서 수근거렸어요. 최영감 다리 종기도 그래. 골마서 걷지도 못했는데 어젯밤에 누군가 와서 손을 대고 갔다나 뭐라나. 아침에 보니 깨끗이 나았다드군. 어머나. 그럼 신선이라도 내려온 건가?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퍼져나갔어요. 하지만 그 신선 같은 분이 누구인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었지요. 다미는 이 소문들을 들으면서 묘한 생각이 들었어요. 마님이 사라지시는 시간과 마을에 신비한 치료사가 나타나는 시간이 비슷한 것 같았거든요. 설마 마님이 그런 일을 하시는 건 아니겠지? 하지만 그런 생각을 하는 자신이 우스워서 다미는 고개를 흔들었어요. 어느 날 저녁 다미는 마님의 방에 차를 가져다 드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방 앞에 다가가니 창문 너머로 까치 한 마리가 날아와 창틀에 앉는 것이 보였어요. 까치는 마치 마님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처럼 몇 번 울었어요. 까, 까, 까. 그러자 방 안에서 마님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알겠다. 곧 갈게. 까치는 고개를 끄덕이는 것처럼 한 번 더 울고는 날아갔어요. 다미는 깜짝 놀라서 차 쟁반을 들고 서 있었답니다. 마님이 까치와 대화를 하신 걸까? 그날 밤 마님은 역시나 방에서 사라지셨어요. 다미의 호기심은 점점 커져갔답니다. 며칠 후 다미는 마침내 결심을 했어요. 마님을 몰래 따라가서 어디로 가시는지 확인해 보기로 한 것이지요. 그날 밤도 까치가 날아와 울었어요. 마님은 평소처럼 조용히 방에서 나오셨어요. 다미는 멀찍이 떨어져서 마님을 따라갔답니다. 마님은 대문을 나서자 산길로 접어드셨어요. 달빛이 어슴푸레한 밤이었지만 마님은 길을 잘 아시는 듯 빠른 걸음으로 걸어가셨지요. 다미는 들키지 않으려고 조심조심 뒤를 따랐어요. 한참을 걸어가니 숲속 깊은 곳에 작은 오두막이 보였어요. 불빛이 새어나오는 걸 보니 누군가 살고 있는 것 같았지요. 마님은 오두막 앞에서 멈춰 서셨어요. 그리고 품에서 무엇인가를 꺼내셨는데 그것은 하얀 가면이었답니다. 매화꽃 무늬가 아름답게 새겨진 가면이었어요. 마님은 가면을 쓰고 오두막 문을 똑똑 두드리셨어요. 들어오소. 안에서 할머니 목소리가 들렸어요.
다미는 살금살금 다가가서 창문 틈으로 안을 들여다보았어요. 오두막 안에는 백발의 할머니가 아픈 손자를 안고 있었어요. 아이는 열병으로 몸을 떨고 있었지요. 할머니, 이 아이를 살려주세요. 할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가면을 쓴 마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아이에게 다가가셨어요. 그리고 아이의 이마에 손을 살며시 얹으셨지요. 그 순간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마님의 손에서 은은한 빛이 나기 시작했고 아이의 거친 숨소리가 점점 고르게 변했어요. 열로 빨갛던 얼굴도 서서히 정상으로 돌아왔지요. 얼마 지나지 않아 아이는 편안한 숨을 쉬며 깊이 잠들었답니다. 어머나,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할머니가 마님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마님은 조용히 뒤로 물러서셨어요. 마님은 품에서 약초 몇 개를 꺼내 할머니께 주시고 말없이 오두막을 나오셨어요. 그리고 가면을 벗어 품에 넣으신 뒤 다시 집으로 향하셨지요. 다미는 너무 놀라서 한동안 그 자리에서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마님이 정말로 밤마다 사람들을 치료해 주러 다니신다니. 그런데 왜 가면을 쓰고 말없이 하시는 걸까? 다미가 정신을 차리고 집으로 돌아가려는데 갑자기 등 뒤에서 소리가 났어요. 다미야, 너도 봤구나. 깜짝 놀라서 돌아보니 하인 돌쇠가 서 있었어요. 돌쇠도 다미를 따라와서 모든 것을 본 것이었답니다. 돌쇠 오빠, 언제부터 따라온 거예요? 너를 따라서 온 건데. 다미야, 방금 본 게 정말이야? 마님이 정말 사람을 살렸어? 네, 정말이에요. 그런데 왜 가면을 쓰고 하시는 걸까요? 돌쇠는 고개를 저었어요. 모르겠어. 하지만 뭔가 이상해. 왜 숨어서 하는 거지? 이튿날 다미는 마님께 조심스럽게 물어보았어요. 마님, 제가 어젯밤에 마님을 뵈었어요. 마님은 잠시 놀란 표정을 지으시더니 곧 조용히 웃으셨어요. 아, 그랬구나. 다미야, 이 일은 누구에게도 말하지 마라. 기억은 나눌수록 사라지는 법이니. 하지만 마님, 왜 가면을 쓰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왜 말을 하지 않으세요? 마님은 한동안 말없이 창밖의 매화나무를 바라보시더니 천천히 입을 여셨어요. 다미야, 옛날 이야기를 해줄까? 네, 마님. 내가 아주 어렸을 때 큰 전염병이 돌았단다. 우리 마을뿐만 아니라 여러 마을에 걸쳐서 사람들이 죽어나갔지. 내 부모님도 그때 돌아가셨어. 다미는 조용히 마님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나는 혼자 남아서 이 산의 산신령께 매일 빌었다.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힘을 달라고. 100일을 빌고 나서야 산신령이 내 앞에 나타나셨지. 산신령이요? 그래, 산신령은 내 간절함을 들어주셨어. 하지만 대가가 있었단다. 사람을 치료할 때마다 내 기억이 조금씩 사라지는 것. 그리고 마님은 잠시 말을 멈추셨어요. 그리고 내 얼굴을 본 사람은 3일 안에 불행한 일이 생긴다는 저주도 함께 받았지. 그래서 가면을 써야 하고 말도 해서는 안 되는 거야. 다미는 깜짝 놀랐어요. 그럼 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너는 내 진짜 얼굴을 본 게 아니라 가면 쓴 모습을 봤으니까. 하지만 문제가 생겼어요. 돌쇠가 마님의 비밀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기 시작한 것이었답니다. 우리 집 마님이 이상해. 밤마다 어디론가 사라지시더니 가면 쓰고 다니면서 무슨 짓을 하신대. 처음에는 그냥 신기한 일로 이야기했지만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면서 점점 이상한 소문이 되어갔어요. 가면 쓴 여자가 밤마다 돌아다닌다더군. 그래? 무슨 짓을 하는데? 귀신 노릇을 한다지 뭐야. 사람들 홀린다나 어쩐다나. 소문은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어요. 마을 사람들은 밤에 나다니기를 무서워하기 시작했고 급기야 마을의 관할까지 소문이 퍼졌지요. 가면을 쓴 귀신이 나타나서 사람들을 홀린다는 소문이 있소. 관리 하나가 사또에게 보고했어요. 귀신이라고? 그런 소문을 그냥 둘 수는 없지. 그 정체를 밝혀야겠소. 사또가 명령을 내렸어요.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었어요. 마님의 소문을 듣고 그것을 이용해 돈을 벌려는 나쁜 여자가 나타난 것이었지요. 그 여자의 이름은 월아였어요. 원래 한양에서 기생 노릇을 하다가 쫓겨난 여자였는데 마님의 소문을 듣고 이곳까지 온 것이었답니다. 나도 가면 쓰고 사람 고칠 줄 안다.
돈만 주면 무슨 병이든 낫게 해주지. 월화는 마님과 비슷한 가면을 만들어 쓰고 사람들을 속였어요. 하지만 그녀에게는 치료 능력이 없었지요. 그저 아무 약초나 섞어서 병자들에게 먹였을 뿐이었어요. 이 약을 먹으면 하루 만에 낫는다. 하지만 값이 비싸다. 한 양은 줘야 해. 사람들은 속아서 돈을 주고 가짜 약을 샀어요. 어떤 사람은 더 아프게 되었고 심지어 목숨을 잃는 사람도 생겼답니다. 가면 쓴 여자가 우리 아버지를 죽였어요. 한 젊은이가 관아로 달려가서 소리쳤어요. 그 여자를 잡아주세요. 돈만 받고 가짜 약을 판 거예요. 마을 사람들이 관아로 몰려가서 항의했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진짜 마님과 가짜 월화를 구별하지 못했어요. 그저 가면 쓴 여자라는 것만 같았으니까요. 가면 쓴 여자를 모두 잡아라. 사또가 명령했어요. 이 소식을 들은 마님은 더 이상 치료를 할 수 없게 되었어요. 밖으로 나가시면 사람들이 돌을 던질 것 같았거든요. 마님,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미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모르겠다. 다미야, 내가 사람들을 돕고 싶었는데 오히려 해를 끼치게 되었구나. 마님의 얼굴에는 깊은 슬픔이 서려 있었어요. 그런데 이때 새로운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진짜 가면 쓴 치료사와 가짜 치료사가 따로 있다는 이야기였지요. 진짜는 돈을 받지 않고 말도 안 한다더군. 가짜는 돈부터 달라고 하고 떠들썩하게 군다지. 하지만 이미 사람들의 마음에는 가면 쓴 여자 나쁜 사람이라는 생각이 박혀버렸어요.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서 큰 일이 일어났어요. 마을에서 가장 부자인 김 판서 댁의 막내 아들이 갑자기 높은 열이 나면서 죽어가는 것이었지요. 마을의 의원들이 모두 와서 봤지만 손을 쓸 수 없었어요. 한양에서 유명한 의원을 불러왔지만 그 역시 고개를 저었지요. 이건 범상한 병이 아닙니다. 아마 독에 중독된 것 같은데. 독이요? 네. 하지만 어떤 독인지 알 수가 없어서 해독제를 만들 수 없습니다. 김 판서는 울부짖었어요. 누구든지 우리 아이를 살려주면 가산을 다 주겠소. 그 소리는 산까지 울려 퍼졌어요. 마님도 그 소리를 들으셨지요. 다미야, 나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다. 마님? 사람들은 내 손보다 내 뜻을 봐야 하니 가면을 벗고 당당히 나가겠다. 하지만 마님, 저주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건 그때 가서 생각해보자. 마님은 가면을 들고 밖으로 나가셨어요. 다미도 뒤따라 나갔지요. 김 판서 댁에는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 있었어요. 모두 걱정스러운 얼굴로 서 있었지요. 저희 집 마님이 그 아이를 살리러 오셨어요. 다미가 큰 소리로 말했어요. 사람들이 웅성거렸어요. 또 가면 쓴 여자야? 이번엔 진짜일까? 가짜일까? 돈 달라고 하면 가짜고 말 안 하면 진짜래.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돌을 집어들었어요. 가면 쓴 여자는 다 나쁜 놈이야. 우리 마을에서 나가라. 마님은 그런 사람들을 보시며 잠시 주저하셨어요. 하지만 김 판서 댁에서 들려오는 아이의 신음소리를 듣고는 다시 걸음을 옮기셨지요. 잠깐, 그때 한 사람이 앞을 막아섰어요. 바로 가짜 치료사 월화였어요. 내가 진짜야. 이 여자는 가짜라고. 월화는 마님보다 먼저 김 판서 댁으로 들어가려고 했어요. 하지만 마님이 조용히 그녀의 앞을 막아섰지요. 비켜. 내가 먼저야. 월화가 소리쳤어요. 마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가만히 서 계셨어요. 그러자 사람들이 말했어요. 저 여자가 진짜 같아. 말을 안 하잖아. 그래, 진짜는 말을 안 한다더니. 월화는 화가 났어요. 내가 진짜라니까 이 여자 말을 듣지 마. 하지만 사람들은 이미 마님 쪽으로 마음을 기울이고 있었어요. 마님은 가면을 쓰고 김 판서 댁으로 들어가셨어요. 아이는 침상에 누워 거칠게 숨을 쉬고 있었지요. 제발 우리 아이를 살려주세요. 김 판서의 부인이 울면서 말했어요. 마님은 조용히 아이에게 다가가셨어요. 그리고 아이의 이마에 손을 얹으시려는 순간 갑자기 아이가 벌떡 일어나서 마님의 가면을 잡아챘어요. 가면이 떨어졌어요. 마님의 얼굴이 드러났답니다. 사람들은 모두 숨을 죽였어요. 마님의 얼굴은 아름다웠지만 어딘가 슬픈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어요. 어머나. 김 판서의 부인이 작은 소리로 말했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아이가 마님의 얼굴을 보자마자 갑자기 웃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예쁜 누나다. 아이가 말했어요. 그 순간 아이의 열이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마님이 손을 대지도 않았는데 말이에요. 어떻게 된 거지? 사람들이 웅성거렸어요. 마님도 놀라셨어요. 지금까지 이런 일은 없었거든요. 그때 관아의 사또가 나타났어요. 가면을 벗었으니 정체를 밝혀라. 허상은 죄다. 사또의 명령에 마을 사람들은 조용해졌어요. 마님은 잠시 망설이셨지요. 그때 아이 어머니가 앞으로 나섰어요. 잠깐만요, 사또님. 내 아이를 다시 웃게 한 분이에요. 그 얼굴이 더럽다고 말할 자가 누구입니까? 그렇소, 사또님. 마을의 한 할아버지도 나섰어요. 우리 집 며느리도 이분 덕분에 살았소. 가면을 썼든 안 썼든 좋은 일을 하는 분을 나쁘게 말할 수는 없소. 하나둘씩 마을 사람들이 마님을 변호하기 시작했어요. 마님에게 치료받아 나은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았던 것이지요. 저도 이분한테 치료받았어요. 우리 아버지도 이분 덕분에 살았어요. 그때 월화가 끼어들었어요. 거짓말하지 마. 내가 치료해 준 거야. 하지만 사람들은 월화를 믿지 않았어요. 당신은 돈부터 달라고 했잖아. 우리 동네 사람 죽인 것도 당신이고. 월화는 결국 관아 사람들에게 잡혀갔어요. 마님은 천천히 입을 여셨어요. 이 손이 아무리 저주받은 손이라고 해도 사람 살리는 데 쓴 손입니다. 사또도 마님의 얼굴을 보고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을 막을 이유는 없소. 다만 앞으로는 밤에 몰래 하지 말고 대낮에 당당히 하시오. 하지만 저주가 무슨 저주 말이오? 저 아이가 당신 얼굴을 보고 낳았는데 무슨 저주가 있다는 거요? 사또의 말에 마님도 깨달으셨어요. 어쩌면 저주라고 생각했던 것이 사실은 마님 자신의 두려움이었을 수도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그날 밤 마님은 다미에게 말씀하셨어요. 다미야, 내가 잘못 생각했나 보다. 산신령이 준 것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었을 수도 있어. 어떡해요, 마님? 내가 사람들을 두려워한 것은 내 마음 때문이었을 수도 있거든. 진짜 저주는 다른 사람들을 외면하는 마음이었을지도 몰라. 그날부터 마님은 더 이상 가면을 쓰지 않으셨어요. 마을 사람들은 마님을 매화마님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마님이 늘 매화향을 풍기고 매화꽃처럼 아름다우셨기 때문이었지요. 마님은 이제 숲속 오두막이 아니라 마을 한가운데에 작은 치료소를 열으셨어요. 아픈 사람들이 스스로 찾아왔고 마님은 기꺼이 그들을 도와주셨지요. 하지만 마님의 기억은 여전히 조금씩 사라져 갔어요. 어떤 날은 다미의 이름을 잊으시기도 했고 어떤 날은 자신이 어떻게 치료 능력을 얻게 되었는지 기억하지 못하시기도 했어요. 마님, 오늘은 기분이 어떠세요? 다미가 물었어요. 다미야. 아니, 내가 다미였지. 미안하다. 요즘 자꾸 깜빡깜빡해서. 다미는 슬퍼했지만 내색하지 않았어요. 대신 매일 마님께 같은 이야기를 들려드렸어요. 마님이 어떤 분인지, 어떻게 사람들을 도와주셨는지 말이에요. 어느 날 마을에 큰 화재가 일어났어요. 가뭄이 심한 여름날 번개가 떨어져서 집 몇 채가 타버린 것이었지요. 불이야, 불이야. 사람들이 소리치며 뛰어다녔어요. 화재를 끄느라 마을 사람들이 다들 상처를 입었어요. 화상을 입은 사람, 연기를 마셔서 기침하는 사람, 무거운 것을 옮기다가 다친 사람들이 가득했지요. 매화마님, 매화마님을 불러와. 사람들이 외쳤어요. 마님은 그날 하루 종일 사람들을 치료해 주셨어요. 손을 댈 때마다 은은한 빛이 나면서 상처가 아물었지요. 하지만 그날 밤 마님은 평소보다 더 많은 기억을 잃으셨어요. 다미야, 여기가 어디지? 나는 누구고? 마님이 멍한 표정으로 물으셨어요. 다미는 눈물을 참으며 다시 설명해 드렸어요. 그런 일이 계속 반복되었어요. 마님은 사람들을 치료해 주시느라 점점 더 많은 기억을 잃어가셨지요. 어느 날 낯선 젊은 남자가 마을에 나타났어요. 그는 한양에서 온 의원이라고 했어요. 매화마님이라는 분이 계시다면서요? 제가 한번 뵙고 싶습니다. 왜요? 마을 사람들이 물었어요. 한양에서 소문을 들었습니다. 손만 대면 병이 낫는다고요. 저도 의술을 배우고 싶어서요. 그 의원의 이름은 이성준이었어요. 그는 정말로 의술을 배우고 싶어서 온 것이었지요. 마님,
한양에서 의원이 와서 뵙고 싶다고 해요. 다미가 말했어요. 의원. 마님이 고개를 갸웃거리셨어요. 내가 의원인가? 아니에요, 마님. 마님은 치료사세요. 마님은 이성준을 만나보기로 하셨어요. 이성준은 마님을 보자마자 깊이 절을 했어요. 마님, 저에게 치료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치료법이라. 나도 어떻게 하는 건지 잘 모르겠구나. 이성준은 며칠 동안 마님 곁에서 지켜보았어요. 마님이 어떻게 사람들을 치료하시는지 유심히 관찰했지요. 마님, 손에서 나는 그 빛은 무엇입니까? 빛. 무슨 빛 말이니? 마님은 자신의 손에서 빛이 난다는 것을 모르고 계셨어요. 기억을 잃으시면서 그런 것들도 함께 잊으신 것이었지요. 이성준은 깨달았어요. 마님의 치료 능력은 기술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걸 말이에요. 마님, 제가 마님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마님이 잊으신 것들을 기억해 드릴게요. 이성준은 마님의 치료 과정을 자세히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어떤 병에 어떤 약초를 쓰시는지, 손을 어떻게 대시는지 모든 것을 글로 남겼지요. 이렇게 하면 마님이 기억을 잃으셔도 다른 사람들이 마님의 뜻을 이어갈 수 있을 거예요. 다미는 이성준의 말에 희망을 느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마님에게 더 큰 시련이 찾아왔어요. 이웃 마을에서 전염병이 돌기 시작한 것이었지요. 매화마님, 우리 마을을 도와주세요. 이웃 마을 사람들이 찾아와서 애원했어요. 마님은 주저하지 않고 이웃 마을로 향하셨어요. 하지만 전염병 환자들이 너무 많았어요. 마님 혼자서는 모든 사람을 치료하기 어려웠지요. 이성준, 내가 도와줄 수 있겠니? 마님이 물으셨어요. 네, 마님. 제가 배운 것을 써보겠습니다. 이성준은 마님이 하시는 대로 따라해 보았어요. 물론 마님처럼 손에서 빛이 나지는 않았지만 마님이 쓰시는 약초들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도울 수 있었어요. 다미야, 너도 도와줄 수 있겠니? 마님이 다미에게도 물으셨어요. 저요?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데요. 괜찮다. 환자들 곁에 있어 주기만 해도 큰 도움이 될 거야. 그렇게 마님, 이성준, 다미는 함께 전염병과 싸웠어요. 마님은 가장 위중한 환자들을 맡으셨고 이성준은 약초로 치료할 수 있는 환자들을 돌보았어요. 다미는 환자들을 간호하고 음식을 만들어 주었지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마님은 거의 모든 기억을 잃으셨어요. 자신의 이름도 어떻게 치료 능력을 얻게 되었는지도 심지어 다미가 누구인지도 기억하지 못하셨어요. 이 아이가 누구지? 마님이 다미를 보며 물으셨어요. 다미는 눈물을 흘렸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매일 마님께 이야기를 들려드렸어요. 마님, 제 이름은 다미예요. 마님을 모시는 하녀고요. 마님은 매화마님이라고 불리세요. 사람들을 치료해 주시는 분이에요. 마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지만 이내 다시 잊으셨어요.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마님이 기억을 잃으시면서 치료 능력도 약해졌는데 대신 이성준과 다미 그리고 마님에게 치료받은 사람들이 조금씩 치료 능력을 갖게 된 것이었어요. 어머, 내 손에서 따뜻한 기운이 나네요. 다미가 놀라며 말했어요. 저도 그래요. 마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누어지는 것 같아요. 이성준이 말했어요. 마님은 비록 기억을 잃으셨지만 여전히 사람들을 치료하려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럴 때마다 조금씩 기억이 돌아오시기도 했어요. 아, 이 아이는 다미구나. 마님이 갑자기 다미를 알아보시며 말씀하셨어요. 네, 마님, 맞아요. 다미가 기뻐했어요. 하지만 그 기억도 오래가지는 않았어요. 이성준은 마님의 이야기를 책으로 만들기 시작했어요. 이 책에는 마님의 치료법과 마님이 어떤 분이셨는지가 모두 적혀 있어요. 마님이 기억을 잃으셔도 이 책을 읽으면 다시 기억하실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마님은 이제 글자도 읽기 어려워하셨어요. 다미야, 내가 읽어줄 수 있겠니? 네, 마님. 다미는 매일 마님께 그 책을 읽어드렸어요. 마님이 어떤 분인지, 어떻게 사람들을 도와주셨는지, 어떤 마음으로 치료를 하셨는지 말이에요. 그런 어느 날 마을에 큰 소동이 일어났어요. 산에서 곰이 내려와서 사람들을 위협한 것이었지요. 곰이다, 곰이 내려왔다. 사람들이 소리치며 도망쳤어요. 그런데 그 곰은 다쳤어요.
다리에 큰 상처가 나서 피를 흘리고 있었지요. 그래서 더 사나워진 것 같았어요. 사람들은 모두 무서워서 곰을 가까이 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마님은 다른 반응을 보이셨어요. 저 아이가 아파하는구나. 마님이 곰을 보며 말씀하셨어요. 마님, 위험해요. 다미가 말렸어요. 하지만 마님은 천천히 곰에게 다가가셨어요. 곰은 처음에는 으르렁거렸지만 마님의 따뜻한 눈빛을 보고는 조용해졌어요. 마님은 곰의 상처에 손을 대셨어요. 그러자 상처가 아물기 시작했어요. 고마워, 할머니. 곰이 말했어요. 사람들은 깜짝 놀랐어요. 곰이 말을 한 것도 놀라웠지만 곰이 마님을 할머니라고 부른 것이 더 신기했어요. 너를 아니? 마님이 곰에게 물으셨어요. 네, 할머니. 오래전에 저를 살려주셨잖아요. 그때는 작은 새끼 곰이었는데 그제야 마님이 기억하셨어요. 아주 오래전 산에서 다친 새끼 곰을 치료해 준 일이 있었다는 것을 말이에요. 아, 그래. 내가 그때 그 아이구나. 곰은 마님께 깊이 절을 했어요. 그리고 다시 산으로 돌아갔지요. 그 일이 있은 후 마님의 기억이 조금씩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완전히 돌아오지는 않았지만 중요한 것들을 다시 기억하기 시작하신 것이었어요. 다미야, 고마웠다. 내가 늘 내 곁에 있어줘서. 마님, 이성준도 고맙다. 내가 못다 한 일을 대신해줘서. 이성준은 이제 마을의 정식 의원이 되어 있었어요. 마님의 치유법을 배워서 많은 사람들을 도우고 있었지요. 그 가면은 집 뒤뜰의 매화나무 아래 묻혀 있었어요. 봄이 오자 매화나무에는 하얀 꽃이 가득 피었지요. 마님, 가면을 다시 파내실 건가요? 다미가 물었어요. 아니다. 이제는 필요 없어. 그건 내가 두려웠던 시절의 흔적이니까. 매화 꽃잎들이 바람에 날려 마님의 어깨 위에 내려앉았어요. 마님은 더욱 아름다워 보이셨답니다. 다미야, 내가 비록 기억을 많이 잃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잊지 않았다. 뭐가요, 마님?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 말이야. 그리고 그 마음은 이제 너와 이성준, 그리고 내가 치료해준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졌어. 정말 그랬어요. 마님에게 치료받은 사람들은 모두 다른 사람들을 도우려는 마음을 갖게 되었어요. 의원이 된 사람도 있고, 간호사가 된 사람도 있고, 그냥 이웃을 챙기는 사람도 있었지요. 마님은 여전히 사람들을 치료해 주셨어요. 비록 예전만큼 강력한 능력은 없었지만 그 따뜻한 마음만으로도 충분했어요. 어느 날 저녁, 다미는 마님께 물어보았어요. 마님, 후회하세요? 기억을 잃게 된 것 말이에요. 마님은 조용히 웃으셨어요. 다미야, 기억은 혼자 간직하는 것보다 여럿이 나누는 게 더 오래 남는단다. 어떻게요? 내가 잊어버려도 내가 도운 사람들이 기억해 주잖니. 그리고 그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그럼 내 기억은 영원히 남는 거야. 다미는 마님의 말씀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후로도 마님의 이야기는 사람들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내려왔답니다. 매화가 피는 철이 되면 사람들은 여전히 매화마님 이야기를 해요. 마을에는 작은 기념비도 세워졌어요. 매화마님을 기리며라고 새겨진 돌비석이었지요. 그 앞에는 늘 매화꽃이 놓여 있었어요. 마님은 이제 많이 늙으셨어요. 하지만 여전히 아픈 사람들을 돌보셨지요. 다미도 이제 어른이 되어 마님을 도왔고, 이성준도 훌륭한 의원이 되어 많은 제자들을 가르쳤어요. 어느 겨울날 마님이 다미를 부르셨어요. 다미야, 이리 와보렴. 네, 마님. 내가 곧 떠날 것 같다. 다미는 깜짝 놀랐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산신령이 꿈에 나타나셨어. 이제 충분히 했으니 쉬라고 하시더구나. 다미는 눈물을 흘렸어요. 울지 마라. 나는 행복했다.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어서. 마님은 다미의 손을 잡으셨어요. 다미야, 이제 내가 사람들을 돌봐줘야 한다. 내 손에도 따뜻한 기운이 있잖니. 저는 마님처럼 못해요. 괜찮다. 내 방식으로 하면 돼.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충분해. 그날 밤, 마님은 조용히 잠드셨어요. 그리고 다시 깨어나지 않으셨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슬퍼했어요. 하지만 마님이 남긴 것들이 너무 많았어요. 치료법을 배운 사람들, 따뜻한 마음을 받은 사람들, 그리고 그 모든 기억들이 있었지요.
다미는 마님의 뜻을 이어받아 사람들을 돌보기 시작했어요. 이성준도 더 많은 의원들을 가르쳐서 곳곳에 보냈어요. 매화나무 아래에는 이제 2개의 무덤이 있었어요. 하나는 가면이 묻힌 곳이고 하나는 마님이 잠든 곳이었지요. 봄이 되면 매화꽃이 피어서 2 무덤을 덮었어요. 사람들은 그 꽃들을 보며 매화마님을 기억했답니다. 그렇게 매화마님의 이야기는 끝이 났어요. 하지만 진짜 끝은 아니었답니다. 왜냐하면 마님의 마음은 다미와 이성준, 그리고 마님을 기억하는 모든 사람들 속에서 계속 살아 있었거든요. 지금도 어디선가 누군가는 아픈 사람을 돌보고 어려운 사람을 도우며 따뜻한 마음을 나누고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는 한 매화마님의 이야기는 영원히 이어져 갈 거랍니다.